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유배를 온 것이다. 참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5월 11일 날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 내용입니다. 10년 전 그날. 그해 4월 달에 제가 미타 행자와 같이 지냈던 사찰을 떠나올 때, 미타 행자면 제 방송을 다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대단한 연불 수행자이죠. 그녀와 헤어져서 내려올 때 하산할 때 그녀가 저에게 말하기를 보살님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집에서 좀 쉬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느 사찰에 가면 아주 좋은 인연들, 즉 보살님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녀의 예언대로 정말로 저는 남쪽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떤 보살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어지더라고요, 인연이. 그래서 전라도 아주 깊은 산속 오지라면 오지인 그곳에, 그러니까 천년고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호남 제일의 선승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대단한 수행승을 찾아가게 되죠. 그 스님 밑에서 한번 공부 좀 해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절에 공양주 사리하러 떠났었습니다. 스님께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저와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절에 와서 공양주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지리산에 있는 큰 사찰, 유명 사찰에 법당보살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일단 당신이 계시는 사찰에 와서 이곳에서 좀 살아보면 어떻겠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 큰 사찰, 유명한 사찰, 법당보살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큰 사찰에 주지 스님께서 이제 법당보살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또 그 스님과 좀 친하게 지내는 도반 스님이 이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전화는 이 스님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뭔가 인연이 있을 것 같은 전화 통해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 스님이 계신 사찰에 갔다가 그곳에 눌러 앉게 된 것이죠. 큰 사찰 법당보살로 가기로 한 것은 취소하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제 스님께서 저를 탁 보는 순간 보살님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 저희 사찰에 왔든 유배를 온 것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님은 이제 좀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의 전생 인연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생에 제가 유배 생활을 전라도에서 한 게 아닌가. 그걸 알고 그런 말씀을 또 하셨던 게 아닌가? 아니면 또 이 생에서도 제가 업을 너무 많이 지어서 이렇게 유배를 와서 그 사찰에서 기도 수행하면서 그 업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온 것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썼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외출이란 것을 하게 되었다. 아마 첫 휴가 갔다 들어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절 쪽으로 들어올 때이다. 너무나 소박하고 고적한 주변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으나 절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곳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유배를 온 것이구나. 그걸 이제껏 몰랐구나. 내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 들어왔기에 착각하고 살았구나. 나는 유배를 온 것이었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있었던 것이야. 멀지 않은 곳에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가 있다는데 나도 유배를 온 것이었어. 이 전라도 땅으로 인적이 드문 오지로 유배를 온 것이야.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할 죄가 많았던 것인가?
나는 이곳에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온 것이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법계의 결정이었던 거야. 그걸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았구나. 잘못 살아온 지난 생을 참회하라고 이곳으로 보냈구나. 지혜가 부족하여 잘못 살아온 지난 날들을, 아니 세세생생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라고 이곳으로 보낸 것이야.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해준 것이야. 도인의 삶, 그 일거수일투족에서 배우고 또 배우라고 이곳으로 보낸 것이야.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라고 보낸 것이야.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얼마나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지 알게 하려고. 그래도 선근이 있어 죽기 전에 그것을 알고 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야. 내가 왜 왔는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고 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남은 생은 또 다음 생은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야. 조용히 그리고 고독하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바로 보라고 보낸 것이야. 나는 유배를 온 것이었어. 이곳은 나의 유배지인 것을. 언제 이 유배지에서 풀려날지는 부처님만이 아실 거야. 부처님이 유배 생활이 끝났음을 말씀하실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야. 나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는 이곳. 나 자신을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이곳에서 나는 유배 생활을 잘 하다 가야 할 것이야.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쓸데없는 참견이나 말을 하지 말고 묵묵히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다가 가야 할 것이야. 저는 이곳에서 백중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스님을 만나러 갔구나. 좋은 인연이. 근데 스님보다는 거기서 대단한 제가 수행자, 여자 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 말고도 그 스님의 제자 되는 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가장 제 공부에 영향을 준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교사 선지식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제 이미 좀 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토굴 생활하시던 곳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그곳도 한번 거기 신도들하고 구경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쩌면 그 토굴 같은 모습의 그런 귀향 사례를 제가 전라도 땅에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스님께서 언뜻 스쳐가면서 제 전생을 말씀하신 거죠. 보살님은 전생에 조선의 선비였었나 보죠. 이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조선의 선비였구나. 조선시대에. 그리고 스님은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대감마님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공양을 하러 들어오시는데 탁 들어오시는 순간 아주 찰나에 그 스님이 그 대감들이 쓰는 그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런 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 관을 쓴 모습으로 탁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스님 전생에 조선시대에 대감마님이셨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스님이 글쎄요 모르죠. 뭐 사람 글쎄 뭐 누군가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스스로 전생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보살님은 그 시절에 조선시대 선비였었나 보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그때 인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선비였을 때. 어쨌든 대감마님도 선비는 선비니까. 그때 유생으로서 저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전라도로 유배 많이 갔잖아요. 조선시대에 휴양지가 전라도가 대표적인 휴양지가 전라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를 갔었던 게 아닌가. 전생에 인연도 만나고 이미 큰 스님이 되신 훌륭한 수행자가 되신 그분도 만나고 전생에 인연이 있던 그 대감만이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유생이었었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잠깐 뭐 성지순례를 스친 데 말고 그래도 몇 달 살았다 하는 데는 다 저하고 어떤 깊은 인연이 있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을 통해서 제가 공부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10년이 흐르고. 감사합니다.